네, 이번 시간은 미디어 서버의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원래 미디어 서버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일단 다 끝났는데,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몇 번 제가 이제 터치 디자이너에 대한 얘기들을 몇 번 하긴 했었어요. 요즘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미디어 서버로서의 터치 디자이너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걸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시즌2를 시작하면서부터 음, 터치 디자이너를 썼었다. 음,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아나모픽 DOH를 하면서도 그때 감비노 영상, 언리얼로 제작했던 감비노 그 쇼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에도 터치 디자이너가 쓰였다. 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버추얼 프로덕션 얘기할 때도 간간히 이제 뭐 터치 디자이너 얘기를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 두 개를 보시면은 용도가 달라요. 음, 위에 팝업 스토어 할 때는 콘텐츠의 용도로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감비노 같은 경우는 미디어 서버의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저는 일단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터치 제너를 직접적으로 뭔가 어떻고 좋다,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활용 사례들을 조금 보면서 이렇게 활용이 됐다. 특히 미디어 서버 쪽에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터치 디자이너가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디자인은 또 다른 리얼타임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리얼타임 엔진의 종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언리얼 엔진, 유니티 엔진, 또 뭐 게임 엔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리얼타임 엔진이라고 통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음, 노치 같은 경우도 리얼타임 엔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터치 디자이너도 리얼타임 엔진에 속하긴 해요. 이게 사용하는 쪽에 이제 분류가 다른 형태의 리얼타임 엔진이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게임 엔진에서 나온 우리가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리얼타임 엔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터치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상 직군 쪽에서 많이 쓰던 리얼타임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디니 베이스에서 넘어왔다라고 알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후디니 개발자들이 나와서 새로 만든 툴이 터치 디자이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미디어 아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 터치 디자이너의 사이트에 보시면 자기네들이 지원하는 플랫폼 형태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VR도 되고요. 그다음에 리얼타임 3D 컴포지팅, 뭐 우리가 흔히 하는 3D 레벨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되고, 프로젝션 매핑,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콘솔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외부 소프트웨어와 연동이 진짜 잘 됩니다. 음, 특히 센서류 같은 것들, 뭐 뎁스 카메라, 우리 키넥트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리얼 센스나 뭐 이런 것들. 센서 같은 거랑 지원을 엄청 잘해주고 있고, 나중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사용하는 블랙트랙이나 음, 스타이프 이런 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서버로서의 역할도 월등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DMX나 라이브 쇼에 막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이라는 게 이게 파이썬 베이스로 뭐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기본은 노드 베이스로 뭔가 프로그램을 짜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확장성이 좀 좋다. 파이썬을 좀 쓸 줄 알면은 더 뭔가를 더 만들어내는데 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바스크립트도 좀 됐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파이썬 위주로만 일단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후디니도 조금 보고 있긴 하거든요. 후디니를 좀 보면서 보니까 얼추 비슷해요. 음, 조금 방식이 다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얼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옛날부터 이제 터치 디자이너를 공부해 봐야지 막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긴 했는데 국내 자료도 많이 있지 않았고, 그 언리얼 엔진을 처음 시작할 때 느낌이랑 똑같았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게 너무 좀 힘들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제대로 해본 적은 거의 없죠. 제대로 해본 조금 하다 말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이 쓰였던,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레퍼런스들을 조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는 아마 이런 어플리케이션 빌드나 고성능 미디어 서버,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건데 대부분 다 섞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보시면 저희가 첫 제주도 제가 얘기할 때 마오틱이라는 친구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미디어 아티스트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만든 컨텐츠가 저희 제주도에서 상영이 됐었다. 근데 이 친구가 미디어 아트로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솔직히 일반적으로 영상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게 뭐 대단해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면을 바닥, 그다음에 월, 그다음에 인터랙션도 됩니다. 보통 이 친구가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위치를 인식을 해가지고 뭐 그 사람에 맞춰서 뭐 물결 치듯이 뭔가 좀 표현이 지금 영상에 보시면 움직일 때마다 물결 치듯이 뭔가 좀 꿀렁꿀렁하는 느낌들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트로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친구예요. 요즘은 국내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가지고, 많이 좀 이제 알려지긴 했었는데, 예전에는 많이 없었어요. 해외에서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더라도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에 지금 많아져가지고, 이 외에도 아마 이 사이트, 마우텍 친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외에 많은 콘텐츠, 이 친구는 또 라이브 VJ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라이브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웨더 데이터가 들어오네요. 바람, 네. 달, 기온, 습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방문객들 포지션 트래킹 이렇게 딱 네네네. 인풋이 들어오네요. 네. 컨텐츠 비주얼은 뭐 날씨와는 좀 관계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관계는 없어 뭐 보이긴 합니다. 아트라는 게 어떻게 잘 이렇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는 거긴 하잖아요. 아트로서는 이쪽에 이 터치 디자이너로 이런 걸 워낙에 많이 하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아트는 찾아보시면 저는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 팔로워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해보려고도 시간 틈틈이 해보려고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미디어 아트에서 터치 디자이너가 컨텐츠의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아시죠? 이거 유명하죠. 이거 나왔을 때 진짜, 와, 국내에서도 저거 선거 방송에 따라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S모사에서. 엄청 그때 막 뜯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를 하려고 되게 많이 업체에서도 또 시도를 하려고 또 되게 많이 노력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시네마 4D와 터치 디자이너, 그 다음에 로봇 제어는 터치 디자이너로 안 한 걸로 같아요. 그냥 로봇 프로그램을 한 것 같은데, 진짜 오래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되게 잘했다라는 느낌이 워낙에 강하고, 그렇죠. 이 프로젝션 매핑의 레퍼런스로 쓰기에도 되게 적합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지금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을 해서 그걸 소스화 시키기까지 했어요. 영상 쪽에서 뭔가 뭐 당연히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찍어가지고 뭐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데서 그냥 키를 빼가지고 소스로도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터치 디자인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3D 오브젝트도 카메라의 뷰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변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레퍼런스로 엄청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해보고 싶기도 엄청 해보고 싶었고. 저게 참, 뭐, 5개 광고나 뭐, 사실 원리는 다 똑같잖아요. 매핑이나 뭐나. 그쵸. 네. 결국에 착시 이용하는 거, XR도 결국 이거랑 같은 거고. 네네. XR 스테이지도 사실은 뭐, 여기랑 원리 자체는 똑같은 거니까, 그죠? 네네. 이 터치 디자이너를 썼던 이유가 또, 어떻게 보면 언리얼 엔진도 시네마틱으로 살짝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프리비즈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터치 디자이너 자체도 프리비즈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 터치 디자이너 사이트에 있는 그 레퍼런스들 보면 프리비즈에 대한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프리비즈를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랙티브 국내에서도 진짜 뭔가 삐깔나게 나오면 되게 좋을 텐데 우리가 만들어요. 어우 근데 장소가 없네? 네, 장소가 없네. 로봇밖에 팔도 없네? 없잖아요. 아, 로봇팔? 로봇팔 내가 로봇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컨텐츠도 있습니다. 뭐 되게 오래된 건데 시청자도 참 잘했네. 잘했어요. 네, 그쵸. 되게 오래전 것 같은데. 질리지가 않잖아요. 네. 다시 봐도 신기하고. 네. 정말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아직까지도. 아, 근데 방금 그거 네. 언리얼에서 카메라 트래커랑 그 다음에 그 왜 우리 그 시티 샘플 같은 데 보면 인테리어 쉐이더 있잖아요. 네. 큐브 맵으로 네모난데 그 왜 유리 바깥에서 건물 유리 바깥에서 봤을 때 카메라 이거 보는 시점에 따라서 내부가 이렇게 틀어져서 보이는 네네네 그런 거. 그거랑 카메라 트래커만 있으면 사실 이제는 쉽게 언리얼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제는 좀 그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저거는 그냥 카메라 트래커만 있으면 돼요. 내부 어차피 카메라 쉐이더 트래커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맞춰서 꺾어주는 거니까. 네. 이때는 아무래도 좀 기술이 좀 덜, 우리가 이걸 처음 보고서 생각했던 건 키네트를 썼나? 되게 좀, 이 로봇이 카메라를 제어하고 저렇게 하는 것도 되게 신선했긴 했지만,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오고 어떻게 이렇게 입체감을 낼 수가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키넥트밖에 없었거든요. 만만한 게 키넥트였으니까. 그쵸. 그때는 워낙에 많아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의 컨텐츠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쇼 형태로. 그래서 이런 옛날에 거 이거를 따라해서 그 브랜드는 생각이 안 나는데 트럭 발표했대. 그 아. 저기 국내 굉장히 유명한 네네네네. S모사에서 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S모사 맞아. 그쵸. 그리고 그거 그 이후에 요거 트럭 아.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쫙 보여주는. 선거 방송에서도 한번 썼습니다. 그게 되게 아이덴티티를 되게 강하게 가져와서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콘텐츠에 크리에이티브를 되게 많이 부여하면 꾸준히 뭔가 되게 사랑받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보고 이게 외주니까 자기 그쵸. IP는 없는 거니까 네. 거기서 멈추는 거죠 항상.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그래비티. 예, 버추얼 프로덕션입니다. 이게 2010년도예요. 백감독님 기억하세요? 우리 그때 제주도 지원 사업 끝나고 결과 보고하러 제주도 그때 갔을 때 제가 잠깐 PT를 잠깐 했었는데 마지막에 리얼타임 엔진을 쓰는 용도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막 이렇게 이 영상도 한번 가져가서 보여드렸는데 그때 대부분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런 약간 그런 표정이 살짝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버추얼 프로덕션은 아니 버추얼 프로덕션 리얼타임 엔진을 쓰면 그때는 이제 언리얼이나 유니티를 얘기하고 있었지만 쓰면 이런 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영화나 이런 데 쓰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부분이긴 했지만 뭐 카메라 제어 뭐 기타 등등 뭐 좀 응용해서 쓰려면 쓸 수 있다라는 의도로 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피티 자체에서도 터치 디자이너가 언리얼만큼의 그런 비주얼 퀄리티가 솔직히 나오진 않아요. 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컨텐츠를 거의 많이 보지 못했어요. 레이트레이싱도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이게 아티스트 군이 미디어 아트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경우들이 잘 없지만 우주씬 같은 거는 진짜 많이 해요. 이게 뭐 파티클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그런 별빛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들은 워낙에 잘 나오는지 하는데 여기의 특징이 이제 터치 디자이너로 했고 여기 이제 박스 LED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무중력 상태, 제로지의 상태를 촬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터치 디자이너를 이용을 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중력을 거스르고 싶어가지고 여기 뭐, 보면 우주선, 이 우주가 배경이다 보니까 네, 저기서 막 우주선 안에서 살아 돌아와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게 메이킹이긴 한데 여기 좀 잘 안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씬들이 아마 이런 씬 아니라 우주 밖에 이런 씬, 요 안에 이제 그 컨텐츠를 리플렉션, 예, 그쵸. 예, 컨텐츠들을 이제 우주 씬을 이제 터치 디자이너 제작을 했고 LED 월에다가 이제 뿌려주는 형태까지 다 했었는데 이게 보시면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프리비즈 단계를 터치 디자이너에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프리 라이트 단계. 라이트. 예, 백관누님이 저거 스테이 할 때도 라이트에 대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친구도 지금 우주에서 보여지는 그 라이트, 실제 라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LED 월을 썼고 우리가 버추얼 프로덕션을 하는 이유도 리얼 라이트라는 개념을 좀 많이 부각을 하잖아요. 근데 리얼 라이트를 얼마나 제대로 쓰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프리라이트해서 실제로 프리비즈처럼 라이팅도 그 단계를 거쳐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케이지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카메라는 로봇팔 제어를 따로 했겠죠. 컨텐츠를 흔들어 버리면은 무중력 상태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했고 이렇게 뭐 터지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라이트가 아무래도 실제로 CG를 입히는 것과 이렇게 실제 라이트를 먼저 해놓고서는 CG를 입히는 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도 촬영을 많이 했다라고. 그래서 거의 후반에는 뒤쪽에는 우주씬 찍을 때는 계속 요 케이지만 계속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따지고 보면 이게 이 그냥 영화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계속 위아래 상하좌우가 바뀌니까 상하 네네. 좌우가 없으니까. 이거를 라이팅 그 조명을 자꾸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ED를 쓸 이제 수밖에 없는 저걸 거죠. 쓴 거죠. 엄청 네. 머리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고 그 외국 애들 원래 저 그 요거 전에 보면은 뭐 한솔로나 뭐 이런 거 네네. 보면은 원래 그 전에 프로젝션을 엄청나게 고광량 프로젝션을 벽에다 네네. 해가지고 LED 같은 효과 내고 뭐 그걸로 이제 그대로 인카메라 VFX 하듯이 찍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LED를 점점 어떻게 보면 이게 2013년도 거긴 하지만 인카메라 VFX에 어떻게 보면은 LED 쪽에 네. 좀 선구자적인 어떤 네. 접근이었죠. 네. 그 스타워즈 시리즈에서도 우주 날아가고 하는 이런 씬, 우주선 모형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것들도 컨텐츠, 우주에 뭐 텔레포트 되고 막 이런 느낌은 터치 디자인으로 작업한 것도 꽤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하고 여기는 어떻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미디어 서버의 좀 역할로는 좀 부족하긴 해요. 약간 컨텐츠적인 측면이 좀 강하긴 하죠. 근데 스타크래프트 블리콘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할 때 터치 디자이너로 미디어 서버를 만들었대요. 영상에서는 뭐 그게 잘 보여지진 않지만 얘기를 할 때 터치 디자이너로 프로젝션 매핑을 한다. 이런 스크린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LED가 들어가지만 그 외의 공간은 프로젝션을 하는데 이걸 터치 디자이너로 했다. 그러니까 터치 디자이너를 콘솔처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게 터치 디자이너로 만든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능을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독립 미디어 서버인데 그냥. 네, 아예 미디어 서버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다 가능하고 이게 VJ 소프트웨어들처럼 클립 단위로 뭔가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큐를 정해가지고 보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프로젝션 매핑, 2D 매핑도 되고 3D 매핑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비즈도 가능하고요. 3D처럼 카메라 놓고 막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네. 카메라도 있고, 카메라도 좋을 수 있고, 라이트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 건 다 있어요. 후디니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3D, 이게 3D 리얼타임 엔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원을 하죠. 근데 좀 잘못 졌네. 근데 쓰기가 좀 불편한 점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3D 뷰포트 보듯이 보는 게 좀 아니어가지고. 이게 뷰포트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렇게까지 쓰는 정도면 엄청 잘 쓰는 거죠. 진짜 대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행사를 이 툴 가지고 했나 봐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콘솔에 놓고 했으니까 프로젝션 매핑 아웃풋까지 보면서 다 아니 했다라고. 이름을 왜 터티 디자이너라고 그랬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그러게요. 디자이너들이 터치해라 이런 뜻이겠죠, 뭐. 네, 뭐 이름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터치 디자이너라고. 근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약간 감명 깊게 받았던 게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색달라요. 색다르다기보다 조금 신기했어요. 미디어 전시 공간. 아무래도 옛날에 저도 전시 공간들을 좀 많이 봤으니까 이런 전시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PC 한 대에서 어. 프로젝터 64개를 제어했습니다. 오? 이게 되는 거예요? 프로젝터 레졸루션은 1280에 800, 어. 월 사이즈는 200m에 3.4. 아니, 저게 된다고요? 네. 와, 저 멋지다. 저게 어떻게 되지? 쿼드로 K6000인데 이게 되려고 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이제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이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뭐 해상도가 1280에 800이라고 하더라도 프로젝터 64개를 동시에 출력을 내보내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실제로 여기 그래픽 카드가 2개가 꽂혀 있는데 그때 당시 K6000이면은 뭐, 그렇게 막 높지도 않네요. 예, 그래도 쿼드로인데 뭐 저는 옛날에 제주에 있던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보냈다 하고 실제로 프로젝션 하면 근데 요 장비 있잖아요. 요 장비. 요 장비가 이제 모니터를 늘려주는 장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매트릭스를 해주는 장비 뭐 그런 거일 거예요. 이게 좀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들을 붙여가지고 총 프로젝터 64대를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했습니다. 3D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젝션이 어떻게 될지 프로젝터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다 체크를 하고 컨텐츠가 어느 벽에 어떻게 들어갈지까지 다 컨텐츠 설계도 하고 UV 맵 짜듯이 그렇게 던져갖고 나갔나 보네. 네, 이렇게 해야죠. 전시는 진짜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이거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 프리비즈 실제로 터치 디자이너에서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서는 투사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돼요. 바이브도 연동이 돼요. 이때 당시에는 VR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안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뭐 VR 장비들이 있으니까 넣어놓고선 실제 들어가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바이브 연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프리비즈까지 해서 또 프리비즈가 잘 돼야 또 우리 또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또 맞아요. 군수님한테도 보여드리고 네네. 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쫙 보여드려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언리얼 엔진보다 먼저 이게 프리비즈 해외에서는 특히 이런 공간 이머시브적이나 아니면 또 특별하게 뭔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프리비즈를 엄청 많이 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터치 디자이너를 얘기를 제가 그 사이트에서 보면서 프리비즈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터치 디자이너 소개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대단하잖아요. 64대까지 썼다라는 것도 엄청나기는 한데 픽셀도 지금 47,000 픽셀이거든요. 47,000이면 제가 최대로 해본 게 21,000 픽셀까지밖에 못 해봤어요. 저도 21,000. 네. 대신 저는 세로가 1200까지 했으니까 비슷하겠네. 그게 거의 한계인가 보다. 비슷하겠네. 근데 저는 이제 장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었고 실제로 여기는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연구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성을 했던 거고 터치 디자이너가 좋은 게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렇죠. 항상 커스텀이 제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미디어 서버로서 진짜 막강한 퀄리티를 보여주는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가져갈 수 있게. 당연히 컨텐츠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지나 영상 정도로만 흘러가긴 할 텐데 터치 디자이너가 좋은 게 그런 플레이백 같은 경우도 그렇게 레이턴시가 많이 그러니까 뭔가 버벅거리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컴퓨터 사양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잡아주기도 한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잘 커스텀을 하면 더 좋게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다음에 말씀드릴 레퍼런스는 언녀라고 연동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꽤 최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IBM 행사에 아폴로 11호
그 달 착륙에 대한 느낌을 조금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 터치 디자이너에서 출력을 내보내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아, 발자국. 아, 데이터를 받아오는 역할. 그래서 실제 사람이 앞에서 키넥트에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데이터를 터치 디자인에서 뭐 클리닝을 해가지고 우주의 무중력 상태의 느낌으로 비주얼이 보여줄 수 있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은자 이렇게 LED에 저기 우리 네. 우주인이 이렇게 나의 아바타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 얘도 같이 뛰고. 보통은 뚝 떨어져야 되는데 붕. 슬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게 발자국도 찍히는 거를 아마 그러네요. 위치 달 그때 표면이네. 봤을 때. 발자국 네. 남기는 거니까. 네네네. 아폴로 11 달 착륙 50주년 기념이니까 네네. 그래서 콘텐츠 기획도 그렇고 재밌네요.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앞에서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면 따라하고 근데 이게 데이터 프로세싱 쪽에 터치 디자이너를 쓴 건데 언리얼에서도 지금은 이제 다 되지 않나요? 이 정도는? 예전에는 뭐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익숙한 툴을 썼겠죠, 뭐. 데이터 쪽 예, 그 터치 디자이너가 좋은 게 데이터에 대한 인풋을 받는 것에 대한 게 되게 확장성이 되게 넓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뿌려주는 아웃풋을 내보내는 것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것들을 뭐 클리닝 작업을 한다든가 뭐 데이터를 뭐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막강한 걸로 일단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지만 이 데이터를 받아오는 역할, 키넥트를 쓰거나 하는 이런 사람의 스켈레톤을 어떻게 가져오는 거냐. 지금이야 이제 다른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우리가 AI나 뭐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몇 년 전의 거니까 그때는 이제 방법을 찾았던 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데이터를 키넥트를 가지고 특히 키넥트를 붙이려고 하는 게 유니티 같은 게 많이 쓰는 이유가 키넥트나 이런 센서도 유니티도 잘 붙어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언리얼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활용 사례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안 돼서도 없는 것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터치 디자이너를 써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내오는 역할들을 해줬다. 어쨌든 확장성은 터치 디자이너가 짱이고 네. 언리얼이 따라올 수가 없다. 네. 다들 뭐. 터치 디자이너를 왜 써야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터치 디자이너 뭐 이렇게 데이터 용도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미디어 서버로서의 역할도 되게 확장성, 커스터마이징, 막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쓸 줄 알면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쓸 줄 알면. 아무튼 이것도 그래서 뭐 엄청나게 기능적으로 제가 이제 들어보면 잘 쓰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언리얼보다 더 그냥 할 것 간단한 같아요. 프로그램이 아니네. 나는 그래서 터치 디자이너라 가지고 무슨 OSC 같은 건가? 그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네요. 전혀 왜냐하면 아니에요. OSC 언리얼에서 OSC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이거를 중간으로 쓰는 튜토리얼들이 꽤 있어요. 예, 이제 미디에서 네네네 맞아요. 다가 언리얼로 가는. 그래서 나는 그냥 대충 중간에서 뭐 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급이 아니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쓰는 이유가 일단은 잘 붙어서 다른 네. 것들이랑 잡고 세팅하기도 훨씬 편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잘 또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좀 용이하니까 네, 그런 맞아요. 레퍼런스도 많고. 지금 저 보이는 SSO라고 하는 저 노드들을 네네.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네. 대충 뭐 미디나 뭐 이런 거 신호 받아서 언리얼에 뿌려주고 막 요 정도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군요. 예,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용도로도 쓰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국내 회사예요. 아임파인이라는 아임파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명하죠. 이머시브나 또는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친하기도 하고 잘하잖아요, 여기. 예, 잘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 R&D 했던 거예요. 테스트 했던 거. 제가 이 친구들한테 일단은 이거를 소개해도 되냐고 물어는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출처만 남기라고 그래서 출처, 아임파이라고 이렇게 크게 적어놨고 출처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서 잘해요. 네, 잘하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게 만든 게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약간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
초반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뭘 만든 거냐? 화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이 다 핸드폰이거든요. 여기 이 회사 가면 이게 다 핸드폰 하나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화상으로 뭔가를 뭐 팬데믹 시대 이벤트 같은 거 좀 많이 했었잖아요. 온라인 비대면 이렇게 관객 이런 것들을 이제 핸드폰으로 한 거예요. 모바일, 삼성 모바일 가지고 한 거였고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그런 이제 비대면 화상 솔루션들을 보면서 제일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아니, 좀 뭔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드 상태의 그런 영상들만 딱 그렇게 사람들만 딱 나오고 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아, 우리가 이제 줌처럼 이렇게 네, 가로 세로 네. 바둑판처럼밖에 못 보이니까. 네, 그런 바둑판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도 소통을 하는 거지만 뭔가 좀 그 상태가 너무 싫어서 저도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지금 가져올 수가 없어서 사이트를 봐야 되는데 실제 이 모바일입니다. 이거 다 모바일 폰. 네. 네, 모바일 폰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화상을 다 이제 찍는 거예요. 이 앞에 전면 카메라로. 아,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헤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터치 디자인에서 이런 인터랙션, 무빙을,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끝내주네요, 이거. 네. 여기에 이제 화면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나왔다가, 로고가 나왔다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카드 섹션 같은 느낌으로도 저희가 또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예전 같으면 방송국 쪽에서 이거를 많이 저걸 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뭔가 또 하나를 또 특별하게 또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도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걸 터치 디자이너로 여기서 나오는 소스들을 터치 디자이너에서 받아와가지고 그것을 클립별로 하나씩 다 집어 넣은 다음에 그걸 미디어 서버처럼 이제 일반적인 미디어 서버는 애니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없죠. 근데 터치 디자이너는 어떻게 보면 개발 툴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게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 당시 이런 거 좀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으니까 괜찮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실제 뭐가 좀 그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유니티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통신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그 퍼포먼스를 워낙에 많이 잡아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살짝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다음 버전이 하나 또 만들어진 게 있어요. 뭐 이런 솔루션은 어차피 미디어 서버는 앱만 새로운 솔루션이 만들어지면 미디어 그렇죠. 서버는 갖다가 붙이면 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활용도 할 수 있다. 저게 이것도 그러면 이게 일단 무선 앱에서 예를 들어 집에서 이제 TV 보는데 비대면 관람을 한다. 팬데믹을 하는데 네, 그래서 집에서 모바일 앱으로 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화상으로 전송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네네네, 뭐 그렇죠. RTMP, RTSP나 뭐 이런 네네. 프로토콜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UDP나 네네, 맞아요. 이게 사실 대역폭이 굉장할 것 같은데도 그게 잘 이제 컨트롤이 됐나 보네요. 예, 그 기타, 부분에 대한 이제 R&D가 더 많이 필요한 거겠죠, 음. 아무래도. 그런 서버, 빅데이터나 예. 이런 게 장난이 아니었을 텐데. 네, 특히 그런 건 또 서버 단에서 또 엄청난 최적화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이 친구들이 그래도 이런 것들을 R&D를 했고 단순히 그냥 그리드 형태로 뿌려지는 게 아닌 뭔가 좀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터치 디자이너를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좀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달라 보일 수 있게 만들었다. 디자인도 잘해요, 위에서. 그래서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것도 미디어 서버의 용도로 사용을 한 겁니다. 출력을 받는 부분은 따로, 이게 아웃풋을 받는 쪽은 따로 있고, 그걸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이 회사 혹시 그 천재 개발자가 계시다고. 네, 저희랑 친한 천재 개발. 거기 있는 개발자들 대부분 다 잘해요. 하긴 거기 다 천재만 모인 것 같아. 네, 다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네. 인터랙티브 컨텐츠, 전시 컨텐츠 이런 것도 워낙에 많이 하고 요즘도 바빠가지고 다 출장 가 있어요. 이 회사 한번 필요하시면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광고는 아니고요. 잘 아는 회사라서.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도 간간히 쓰이고 있어요.
터치 디자이너가. 근데 터치 디자이너도 라이센스 정책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당연히 non 커머셜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 뭐 에듀케이션, 학생부도 에듀케이션 써야 되지만, 실제로 뭔가 제대로 다 쓰기 위해서는 1년에 $2,200. 프로 버전을 써야지 저희 뭐 버추얼 프로세스는 스타이프 카메라나 블랙트랙 같은 거, 트래커들을 네, 이런 걸 쓸 수 있고, 노치 같은 경우도 여기에 프로 버전에서만 좀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아요. 커머셜 버전의 HD 사이즈까지는 플레이 두 개 정도 된다고는 네네네네. 하던데. 네네, 여기 써 있죠. 음, 그다음에 커머셜에서는 라이다도 됩니다. 네. 프로 버전 써야지 완벽하게 다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거는 뭐 알아보시고 쓰시면, 어차피 노치를 쓰지 않는데 굳이 프로를 쓸 필요는 없지만 스타이프를 써야 되는데 커머셜을 쓸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근데 공부하실 때는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라이센스. 공부할 예. 때는 non 커머셜로도 충분하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GPU 베이스예요. 베이스죠. 네. 뭐 리얼타임 엔진은 GPU로 무조건 가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맥 버전이 없었던 거나, 맥 버전이 없었나, 윈도우 버전이 없었나, 맥 버전이 아마 없었던. 맥 버전. 예. 예. 그런데 요즘은 맥 버전도 음. 있는 거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터치지에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00은 평생? 한 번? 1년. 영광구독일 거예요, 1년. 이거. 예, 영광구독입니다. 영광구독. 근데 터치지에는 뭐 아까 이렇게. 그 블리자드 정도 그런 거 한다 아유, 그러면 싼 거 프로. 같은데? 그쵸. 1년에 2,200유로면 1년이잖아요. 저런 프로젝트 한 몇 개만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 가격보다 오히려 개발을 할 수 있는, 터치 디자인을 다룰 수 있는 개발자나 유저들을 확보하기가 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비용은 뭐 별로 맞아요. 관건이 안 되고. 네, 맞아요. 그 터치 디자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좀 많이 늘기는 했지만,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시스템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아트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출력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관가시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짜는 것도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거 짠다고 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람 구하기도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가지고 있으면, 제가 버추얼 프로덕션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비우 스튜디오가 유니티로 그걸 만들었다, VIT 시스템 만들었다는, 터치 디자이너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어차피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냥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아? 이거 하나면 와치아웃 라이센스 하나 정도, PC 하나 정도 사는 가격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잘 그래서 쓰면. 그런 시스템 구성을 할 줄 알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일이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터치 디자이너를 쓰는 일이 국내는 없을 수 많이. 있다. 이게 국내 시장을 보고, 솔직히 터치지는 국내 시장 보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네. 나가야 되는 거잖아. 나가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되어서 그러면 돌아오면 내가 되죠. 이거를 잘 쓰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다? 그쵸. 그럼 이 그건 뒤에, 엄청 매력적인 거 예,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외 사람들이 이제 알아버리면 그렇게 나가서 컨텐츠를 납품을 하거나 뭐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저희가 터치제너를 얘기하는 부분은 버추얼 프로덕션에 솔직히 쓰려고 하면은 엄청 많은 시간이 또 들여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그냥 사는 게, 있는 거 기성품 사는 게 맞긴 하지만, 응용이나 이런 컨텐츠 제작 측면 또는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볼 때는 터치제너도 나쁘진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터치 디자이너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요즘, 저희 때라고 하면 되게 아저씨 같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이런 게 없었는데, 강의가 벌써 유료 강의가 3개나 있습니다. 많이 생겼네요. 네. 저희 몇 년 전만 해도 터치 디자이너 강의 찾아가 보면 전부 외국 거밖에 없고. 이게 아마 다 올해 생길 거예요. 작년 말인가 올해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 101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로소에 2개가 있습니다. 콜로소 2개. 근데 마지막 거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렇죠. 첫 번째 이 크립트 카로라는 분은 외국인 여자분인데 한국에서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하고 있고, 이분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런 터치 디자이너 튜토리얼을 조금씩 올리다가 갑자기 딱 끊겼는데, 아, 알고 보니 딱 이렇게 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음. 그때 그 블로그를 보고선 강의 좀 제발 좀 올려주세요. 한국어 강의가 필요하다 댓글도 뭐 달았거든요. 음. 근데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올라와. 이미 클래스 101에 잡혀가셨었구나. 네, 그래서 클래스 101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로소의 이분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터치 디자이너랑 이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이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드는 강의를 올렸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어떤 걸 들을까 고민을 하다가 음. 솔직히 제 입장에서 커리큘럼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없어서 음. 안 듣고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이 강의가 딱 하고 아, 올라왔습니다. 이 콜로드 이분이 이제 음. 국내에서 터치 디자이너, 특히 노치를 사용한 미디어 아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음. 워낙에 잘 하고 계셔서 몇 년 동안 이걸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콜로소에 올라왔습니다, 강의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터치 디자이너를 가지고 미디어 서버의 역할을 하는 그 강의도 포함된 걸로 일단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제가 들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사서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아마 가격대가 23만 7천 뭐 이 정도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쵸. 근데 터치 디자인가 정말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들어야죠. 터치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은 그 매튜라는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많이 떴어요, 옛날부터. 워낙에 많은 것들을 튜토리얼을 만들어서 했는데, 솔직히 저도 봤는데 일단 못 알아듣겠고 이해를 못 하니까.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게 거의 대학교 그 커리큘럼 짜듯이 그렇게 짜놨네요. 이 친구가 대학에서도 아마 터치 디자이너 강의를 한 걸로 제가. 커리큘럼이 전형적인 대학교 커리큘럼 예. 스타일이라.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커리큘럼이 있고, 요 분은 한국분입니다. 음. 한국분인데 고휘라고 하시는데, 이분 아. 튜토리얼을 옛날부터 보기 봤는데, 이분은 영어로 말을 하고 한글로 자막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터치 디자이너 그 사이트에는 이분 얘기들도 간혹 있긴 해요. 그다음에 유료로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고요. 페이트론에 가면은 유료 강의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 먼저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까 그리고 라이센스 얘기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무료 버전을 쓰실 때 저같이는 이제 포맷 많이 하는 사람들은 되게 안 좋은 게,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을 쓰면은 10개의 라이선스를 부여를 받아요. 아. 그래서 10대 PC에 깔 수 있거나, 또는 내가 뭐 새로 깔더라도 새로운 PC에서 깔면은 그 라이센스가 한번 차감이 됩니다. 한 아이디에서. 그래서 그거를 내가 10번을 썼다. 그러면 다시 클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안 돼요. 계정을 새로 파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알아보니까 자기네한테 메일을 보내면 다시 클리어를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몇 번 그렇게 했거든요. 아는 분한테 영어로 좀 써달라 그래서 그거를 해놓고 복붙해가지고 막 메일을 그런 식으로 보내서 하거나,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클리어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막 1년 정도 지나면 클리어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라이센스가 기본적으로 10번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받게 됩니다. 논 커머셜일 때. 그런 식으로 되고, 뭐, 레퍼런스만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뭔가 소개를 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국내에서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 서버로서의 활용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결론을 좀 내자면, 제가 지금까지 미디어 서버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 서버를 컨텐츠랑 분류를 시키는 걸 일단 되게 좋아해요. 그 이유는 컨텐츠가, 미디어 서버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컨텐츠를 계속 뭔가를 바꾸거나 할 때는 인터랙티브 컨텐츠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주의인 거고, 미디어 서버 쪽에는 뭔가 퍼포먼스를 더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터치 디자이너는 지금 컨텐츠랑 미디어 서버 역할을 다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언리얼이라든가 뭐 그 외에 기타 등등 유니티라든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을 터치 디자인으로 출력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상태인 거고, 또는 터치 디자인으로 컨텐츠를 만들면 또는 외부 미디어 서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다가도 인풋을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구분해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디스가이즈처럼 렌더 스트림을 쓸 수 있는 RX 따로,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출력해 줄 수 있는 VX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오히려 더 저는 선호를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대응하기가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고, 제가 만약에 터치 디자이너를 좀 더 잘 쓰게 되면 터치 디자이너를 미디어 서버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오히려 더 많이 연구를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터치 디자이너로 DMX 콘솔을 만드는 것들을 지금 계속 찾아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치 디자이너에서 언리얼 DMX를 연동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 조명 컨트롤러를 이제 터치 디자이너로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계속 이제 틈틈이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컨트롤러의 역할 또는 출력 부분, 언리얼 엔진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터치 디자인에서 할 수 있게 지금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콜로드님의 그 강의도 좀 보려고 하는 이유도, 저한테는 노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터치 디자이너를 미디어 서버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회사에서는 절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 회사들도 몇몇은 있어요. 이미 진작부터 그렇게 쓰고 있고, 뭐, 터치 디자인에 대해서 뭐 더는 얘기하지 않지만, 터치 디자이너 개발자를 구할 수 있느냐가 일단 문제인 부분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터치 디자이너를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터치 디자이너를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한 번 더 고민해서 저희 채널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